중복조합은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을 건데 중복이 됩니다. 순서도 없어요. 그래서 중복되고 순서 없으면 중복도화를 부르고 우리 얘를 NHR라고 씁니다. 공식 자체만 할 때 쓰고 가면 공식은 N 더하기 R 빼기 CR인데 공식이 좀 이상하죠? 기억납니까? 공식 외웠던 거? 그래서 얘는 직접 계산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다른 방법으로 계산하거든. 주로 이제 칸막이 방법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기본 예를 풀어보면 1, 2, 3 3개의 숫자 카드가 있는데 중복되고요. 중복이 되게 2개의 카드를 뽑으면 순서 없게 그냥 뽑으면 몇 가지가 나와요?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세는 거지. 중복되게 1, 1, 1, 2 이런 식으로. 근데 1, 2랑 2, 1은 똑같죠? 1, 1, 1, 2, 1, 3 2, 2, 2, 3 3, 3 3 했나? 했죠 이렇게? 이렇게 1이 세는 건데 이게 4개가 되거나 이런 식으로 되면 1, 2 세기가 힘들어지거든.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입할 거거든. 이 상태로 1, 2 세면 너무 힘들어. 그리고 규칙도 없어. 그래서 얘를 다른 방법으로 생각해서 그 방법으로서 그냥 해보겠다는 거지.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칸막이 방법이라는 거고. 칸막이가 뭐냐면 1, 2, 3 서로 다른 3개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3개가 있을 때 걔를 구분 짓는 걸 칸막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리고 1, 2, 3을 동그라미 생각하면 즉 1, 1은 칸막이 2개 있으면 그 칸막이에 맨 처음 칸막이 앞에 2개가 있으면 동그라미 칸막이를 1, 2라고 생각하는 거지. 칸막이 기준으로 칸막이 앞에 있는 걸 1, 칸막이 사이에 있는 걸 2, 칸막이 뒤에 있는 걸 3이라고 구분 짓는 거지. 칸막이로서. 1, 2는 칸막이 사이에 칸막이 앞에 하나, 중간에 하나. 얘는 앞에 하나, 맨 뒤에 하나. 얘는 가운데에 2개. 가운데에 하나, 뒤에 1개. 얘는 뒤에 2개. 이런 식으로 바꿔보겠다는 소리거든. 그러면 칸막이 방법이라는 건 내가 지금 이 상황을 직접 계산하기 너무 힘드니까 걔 모양을 바꿔서 이런 식으로 칸막이에 대한 형태로 바꿔버리면 칸막이 기준으로 칸막이 앞에 2개 있으면 1, 1 칸막이 앞에는 1, 칸막이 사이는 2, 칸막이 뒤는 3인 거지. 이런 식으로 바꿔풀면 마치 어떠한 개수를 바꿨냐면 칸막이 동그라미가 자리를 바꾸는 얘를 배열하는 방법이랑 똑같다가 되는 거거든. 그러면 우리는 칸막이 동그라미 계산할 수 있거든. 얘는 같은 것을 포함한 수준이잖아. 얘를 순서대로 내놨을 때 그 개수랑 원래의 개수랑 똑같기 때문에 얘는 너무 힘드니까 대체해서 칸막이로서 다시 개수를 시작하는 거지. 규칙을 시작하는 거지. 그럼 얘는 4팩분의 2팩 2팩이죠. 그런데 이렇게 그냥 칸막이를 방법으로만 풀어도 그냥 자체적인 중복조합은 n과 r만 안 헷갈리면 그냥 다 되거든. 헷갈리지만 않으면 n과 r이 어디서 뽑는지만 헷갈리지 않으면. 그런데 나중에 뒤에 있는 이항정리랑 합쳐지려면 공식화도 해야 되거든. 그럼 공식화하기 위해서 얘를 c로 바꿀 건데 옛날에 NCR 공식하면 NCR은 n 빼기 r 팩분의 r 팩분의 n 팩이라고 했죠. 그럼 n과 r은 분모 분자를 봤을 때 동그라미 c 세모는 동그라미 빼기 세모 팩토리얼 분의 동그라미 팩토리얼이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밑에 합이 동그라미가 되면 팩토리얼 안에 들어있는 게 동그라미 되고 그 동그라미가 분자에 있으면 걔는 동그라미 C 새로 바뀌거든. 그럼 얘도 바뀌기가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 4팩 4팩 빼기 2팩 2팩이니까 동그라미 세모거든. 얘는 동그라미 세모니까 4C로 바뀌거든 이렇게. 그래서 다음 친구는 3개에서 2개 뽑는 거니까 3H2거든. 3H2를 4C로 바꿔 풀자는 거거든. 이렇게 공식화 만들어서 C에 대한 공식 바꿔 푸는 게 다음 공식이거든. 이게 됩니까? 그래서 얘를 모양을 이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공식화 해볼 거거든. 다시 한번 하나만 더 풀고 공식할게요. 칸막이 방법에 대해서. 그럼 다시 하나 더 풀면 1, 2, 3, 4, 4개 숫자 카드가 있을 때 내가 5개를 골라. 5개를 뽑으면 총 몇 가지 방법에 카드가 뽑힐 수 있을까요? 라는 거거든. 그러면 4개 중에 5개 뽑는 거잖아? 네. 맞아요? 아니, 5개 말고 2개 뽑지, 2개. 그러면 4개 중에 2개 뽑으면 4H2G 4개 중에서 2개를 뽑는 거니까. 맞아요? 네. 그러면 칸막이 방법으로 바꿔 풀면 칸막이는 몇 개 필요하냐면 총 4개가 있으니까 칸막이는 총 3개 필요하지. 그 다음 총 내가 뽑아야 되는 건 2개를 뽑을 거 아니야? 네. 그럼 동그라미가 2개인 거지. 그럼 동그라미 칸막이 3개네 이렇게. 맞아요? 네. 그러면 이거 배열하면 5팩 2팩 3팩인 거니까 5C2잖아. 네. 그럼 얘를 일반해서 풀어볼게요. 총 일반해버리면 증명해버리면 칸막이로 증명해버리면 총 알개가 있다. 미안, 서로 다른 n개가 있어. A, B, C 이렇게 가는데 총 n개가 있어. 내가 알개를 뽑고 싶어. 그러면 동그라미랑 칸막이가 몇 개씩 있으면 다시 n개 중에 알개를 뽑을 건데 중복되고 순서 없다고 하면 n, h, r인 거고 얘를 칸막이로 바꿔서 공식을 가면 몇 개의 칸막이가 필요하냐면 총 n개를 구분 지어야하기 때문에 구분 짓는 건 하나 적게 필요하죠. 그럼 칸막이는 몇 개 필요하냐면 칸막이는 n 빼기 1개 필요해요. 내가 알개를 뽑을 거기 때문에 동그라미는 몇 개 필요하냐면 알개 필요하겠지 이렇게. 그럼 나는 총 칸막이를 n-1개 배열해야 되는 거고 동그라미를 알개 배열해야 되거든. 그럼 같은 것을 포함해서 총 n 빼기 1 더하기 알개를 배열할 건데 이만큼을 배열하고 싶은데 n 빼기 1이 중복이고 알개가 중복이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고 그럼 얘는 C를 바꾸게 되면 n 더하기 r 빼기 1 C R로 바꿀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칸막이로서 중복조합 공식이 증명되는 거고 아주 간단한 중복조합을 계산할 때는 칸막이로 바꿔서 풀어도 되지만 공식으로 바꿔 풀 수 있어야 n 더하기 r 빼기 1 C R로 바꿔 풀어야 나중에 이항 정리랑 합쳐졌을 때 그러면 이제 굉장히 많은 중복조합을 여러 번 동시에 계산하고 시키거든. 그럼 걔를 파스칼 삼각형으로 풀려면 C로 바꿔야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공식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럼 이제 가장 기본적인 중복조합을 배웠는데 항상 저렇게 쉬운 중복조합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중복조합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방정식의 해의 개수를 중복조합 문제로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 특히 이번에 이제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확통이 들어가는 순간 중복조합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야. 그냥 기본 3점, 4점으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중복조합 문제 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게
다음과 같은 방정식이에요. 1번 같이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10 이라는 어떤 방정식이 있는데 문자가 3개 있기 때문에 식 하나밖에 없으면 해가 안 나오고 근데 x, y, z의 범위를 줘요. 의미하는 정수. 그러면 이제 항상 직접 세기 너무 어려우니까 모양을 좀 바꿔보면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모양, 우리가 알고 있는 경우의 수, 즉 뭐 조합, 중복, 조합, 순열, 중복, 순열의 뭐를 바꿔서 문제를 풀자는 거거든. 그럼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10인데 x, y, z가 의미하는 정수 그럼 0이랑 양정수겠지? 면 그 해의 개수는 몇 개예요? 인 해의 개수거든. 그럼 예를 들면 해가 뭐 1, 2, 1,2,7 이런 식을 말하는 거거든. 뭐 0, 0도 되죠? 0, 5, 5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무수히만 해가 나올 텐데 1, 2 쓴다고 치면 너무너무 많거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꾸냐면 1, 2, 7은 x 1개, y 2개, z가 7개. 얘는 x 빵개, y가 5개, z가 5개. 이런 식으로 바꿔보자는 소리거든. 이런 식으로 바꿔보면 어떤 상황이 바뀌냐면 해가 뭐랑 1대1이 돼버리냐면 주머니 안에 x, y, z가 10개 들어있는데 중복 허락해서 해의 개수만큼 아니 정수의 개수만큼 10개를 뽑으면 나오는 결과인 거거든. 얘는 x 1개, y 2개, z 7개 x 빵개, y 5개, z 5개 그래서 뭘로 바꾸냐면 서로 다른 x, y, z 중 총 10개를 뽑을 건데 중복되고 순서 없거든. 자리를 바꿔도 서로 다르게 같게 보는 거거든. 이렇게 뽑았더니 이런 식의 결과가 나올 거고 뭐 x 3개 뭐 y 2개 z 뭐 5개 이런 식으로 뽑았더니 3 얘를 3, 2, 5 이런 식의 해를 바라보겠다는 소리지. 난 결국은 서로 다른 3개 중에서 10개를 뽑았더니 중복되고 순서 없이 뽑았더니 이런 말이 나오는데 걔가 이 정수해랑 똑같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아 중복조합이랑 개수가 똑같구나 로써 중복조합을 뽑자는 거지. 그러면 x, y, z 서로 다른 거에서 10개를 뽑는 거잖아. 그러면 공식을 쓰면 10 아이고 미안 3개 중에서 몇 개를 뽑냐면 10개를 뽑은 건데 중복되고 순서가 없으니까 3h 10이겠지. 3개 중에 10개 뽑는다. 얘를 칸막이로 계산해도 되고 공식으로 계산해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공식을 반드시 알아야 하기 때문에 공식 위주로 갑니다. 3 더하기 10 빼기 1 c 10으로 바뀌죠. 그러면 12c 10인데 c 공식에 의해서 12c 2로 바뀌죠. 그러면 12 곱하기 11 일어났으니까 66개네.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친구입니다. 여기 나오는 게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친구들 하나 실어놓은 거거든. 여기서 이것저것 변형이 돼요. 그럼 얘랑 항상 짝꿍 나오는 게 두 번째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10이거든. 근데 이번에는 x, y, z가 의미하는 정수가 아니라 모두 양의 정수거든. 최소 하나씩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바꿔내서 0은 안 돼. 0은 안 됨이거든. 바꿔 말하면 모두 최소 한 개씩은 있어야 하는 소리거든. 맞아요? 네.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이 뭐냐면 주머니에 x, y, z가 들어있는데 몇 개씩 주냐로 보고 있잖아. 맞아? 뽑는 거잖아. 10번 뽑는 거잖아. 근데 하나를 모두 가져야 된다면 즉 x, y, z가 모두 양의 정수라면 한 개는 가져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러면 하나 빼서 하나씩 미리 주자고. 하나 주고 하나 주고 하나 주자는 거지. 그러면 하나를 줘버리면 하나씩 모두 가져버리면 이렇게 세 개가 줬으니까 이렇게 안 남겠지? 네. 그러면 이렇게 프라임 쓰면 결국은 프라임 범위는
하나씩 모두 받았기 때문에 0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돼요. 다니면서 위에 범위인 의미 아닌 정수, 즉 바꿔 말해서 내가 알고 있는 중복조합의 문제를 바꿔보자는 거거든. 하나씩 미리 줘버리면 프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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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면서 프라임 프라임 프라임은 의미 아닌 정수이기 때문에 아까랑 똑같이 중복조합을 풀 수 있다는 소리지. 그럼 얘는 하나 줬으니까 3개에서 7개만 뽑으면 된다는 거지. 미리 하나씩 줬으니까. 그러면 3H7은 공식에 의해서 더한 다음에 1 뺀 다음에 C7을 바꾸면 되니까 얼마야? 9C7인가요? 네. 9C라고 계산할 수 있겠지. 가장 대표적인 중복조합 방정식 문제입니다. 또 비싼 문제는 말만 다른 건데 같은 종류의 볼펜 똑같아요. 같은 종류의 볼펜 10자루를 세 사람에게 나눠주고 싶다. 그럼 이 세 사람을 X, Y, Z라고 할게. 사람은 서로 달라요. 서로 다른 세 사람이 있고요. 같은 볼펜 10자루를 3개의 사람에게 나누고 싶다 라고 되어 있죠. 맞아? 네. 그럼 마찬가지 얘도 바꿔서 풀고 싶다는 소리거든. 얘도 마찬가지 중복조합으로서 해석을 하고 싶다는 소리거든. 그러면 내가 같은 종류의 볼펜 10자루를 서로 다른 세 사람에게 분배를 한다면 못 가진 사람도 있겠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2개, 1개, 7개를 가졌다고 하자. 그러면 더해서 10이 되는 거지. 네. 그럼 걔를 X, X, Y, Z 7개 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럼 X가 2개 뽑히면 X가 2개 뽑히잖아. Y 1개 뽑히고 네. Z 7개 뽑히면 결국은 X 2개, Y 1개, Z 7개인 거잖아. 그럼 결국은 어떤 말을 바뀌었냐면 X, Y, Z 서로 다른 3개가 있는데 중복 허락해서 10개를 뽑았더니 순서 없이 뽑았더니 그 개수랑 똑같아지는 거지. 혹은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10이라고 쓰고, 왜냐면 총 볼펜의 개수, 볼펜의 개수, 볼펜의 개수로 한다면 10 넣어야 되고, 안 갖는 사람이 있어도 되니까 0 되고, 그 다음에 개수니까 자연수겠지. 그러면 X, Y, Z의 범위가 뭐가 되는 거냐면 의미 아닌 정수지. 이렇게 바꿔 풀면 결국은 중복조합의 상황이랑 똑같다라는 거지. 그래서 서로 같은 볼펜을 서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방법이 여러분 중복조합으로 풀린다는 소리거든. 이해됩니까? 그래서 얘는 결국은 서로 다른 X, Y, Z가 있는데 총 10개를 뽑을 건데 순서 없고 중복이 되게 뽑는 경우구나. 그럼 얘는 결국은 3H10이구나 라고 바꿔 푸는 거지. 네. 그럼 3H 공식 쓰면 12, C10이니까 계산할 수가 있는 거지. 이렇게 말장난 하는 거거든 결국은. 그래서 방정식 문제라든가 같은 걸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는 가든가 이런 상황은 중복조합의 문제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소리지. 똑같이 보면 같은 종류의 10개의 사과를 4명의 어린이에게 나눠주고 싶은데 모든 어린이에게 적어도 하나 나눠주고 싶다. 그럼 4명의 어린이를 X, Y, Z, W라고 하면 총 10개니까 X, Y, Z, W의 사과의 개수, 각 어린이가 받은 사과의 개수를 X개, Y개, Z개, 오메가, W개라고 하면 총 10개인 거고, 그 다음에 모두 적어도 하나씩 나눠주는 거니까 실제로는 X도 1보다 크고 Y도 1보다 크고 Z도 1보다 크고 W도 1보다 큰 정수인 거잖아. 맞아요? 네. 근데 하나씩 미리 줘버리는 거지. 그러면 X 빼기 1 빼기 1 빼기 하면 0 Y 빼기 1 서술형을 풀면 이런 식으로 하나씩 주는 거잖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나 주는 거지. 그럼 하나씩 준 이 결과를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 W 프라임을 얻으면
결국은 x는 x 프라임 더하기 1, y는 y 프라임 더하기 1, z는 zw zw 프라임 1 더하기 1, w는 w 프라임 더하기 1인 거지. 이렇게 치환해버리면 x의 프라임 그러니까 x 프라임 더하기 1, y 프라임 더하기 1, z 프라임 더하기 1, w 프라임 더하기 1은 10이 되는 거고, 이쁘게 쓰면 프라임은 하나씩 나눴다는 의미를 가도 하나 줄었으니까 6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때는 얘는 그냥 정수였다면, 1보다 큰 정수였다면 프라임들은 이 범위에 의해서 의미하는 정수인 거지. 아까 문제를 서술형으로 다시 풀어봤어요? 하나씩 미리 준다고 말로 설명했지만 서술형을 풀면 이렇게 넣어야 되거든. 그럼 결국은 얘는 어떤 의미냐면 서로 다른 4개에서 중복되게 순서 없이 섞여 뽑는 거니까 4H6이라는 거지. 그래서 9C6으로 9C3으로 계산하고 싶다 라고 푸는 거고, 서술형 한번 해봤어요. 넘어가면 이제 얘 7번으로 가면 유형이 바뀌거든. 근데 아까 푼 요 친구 방정식에 확장판이거든. 이런 문제도 자주 나오는데 x, y, z, w인데 w의 제곱이 들어가요. w의 제곱이 들어갔고 나머지는 의미하는 정수지. 그러면 이거 뭐 하라는 소리냐면, 이상한 친구 w의 제곱에 낑겨 있다면 그 이상한 친구로서 w로 케이스 분류하는 소리야. 케이스 분류를 해서 각각 문제를 풀라는 소리야. 그럼 케이스 1, x부터 w까지는 전부 다 의미하는 정수이기 때문에 0 된단 말이야. 그럼 w가 뭐일 때? 0일 때부터 하는 거지. 0 들어가면 x, y, z는 8인데 똑같이 서로 다른 x, y, z 3개 중에서 8개 뽑는데 중복 있고 순서 없는 거니까 3h 8이겠지. 네. 두 번째는 w에 1 들어갈 수 있잖아. 1 들어가면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1이 8이니까 7이거든. 그럼 얘는 3h 7인 거고, 그 다음 w가 2일 때 2번 4니까 3개를 더하면 4니까 4고, 그러면 3h 4고, 그 다음에 3을 넣으려고 하니까 3 넣으면 9 나와서 마이너스를 나와서 될 수가 없지. 그럼 이 3개밖에 안 되는 거네. 그래서 이 3개를 각각 계산해서 더해서 1 빼고 c니까 얼마야 이거? 7, 10c, 8 그러면 10c2, 얘는 17인가? 더해서 9C7 27, 얘는 더해서 1 빼니 63인가? 네. 얘는 3개밖에 없고 규칙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각각 계산해서 다 더해야 되겠지. 얘는 뭐 9C2고 얘는 6C2니까 답은 10C 더하기 9C 더하기 6C이겠지. 얘는 지금 뭐 2학년으로 파스칼로 안 되거든. 각각을 더해서 그냥 더하면 되겠지. 이렇게 이상한 친구 있으면 이상한 친구로서 케이스 분류하면 된다라는 거지. 그리고 C가 굉장히 많이 나오면 그건 파스칼이야. 나중에 풀 거고요. 넘어갑니다. 거의 흡사한 건데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x, y, z는 10인데 x가 1보다 크고 y가 2보다 크고 z가 3보다 큰 것 같아. 정수입니다. 그럼 우리는 기본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 바꾸자라는 거거든.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 우리는 범위가 0보다 큰 정수일 때 풀잖아. 의미하는 정수일 때 풀잖아. 그래서 실제로는 정수니까 x는 반드시 하나를 가져야 되고 y는 반드시 2개 이상, z는 3개나 가져야 되는 소리거든. 미리 1개 주고 미리 2개 주고 미리 3개 준다고 생각해도 되거든. 스스로 풀면 x 빼기 1은 0보다 크다. 1 넘겨버리고 2 넘겨버리고 3 넘겨버리고 싶거든. 이렇게. 그럼 얘를 각각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 즉
하나를 준 걸 프라임, x 프라임, 두 개를 준 걸 y 프라임, 세 개를 준 걸 z 프라임 치환해버린다면 결국은 x는 x 프라임 더하기 1인 거고 y는 y 프라임 더하기 2, z는 z 프라임 더하기 3이 돼서 이렇게 뭐랑 바꿔주면 x 프라임 더하기 1 더하기 y 프라임 더하기 2 z 프라임 더하기 3은 10. 결국은 한 개, 두 개, 세 개를 미리 준 거지. 프라임, 프라임, 프라임은 6 넘어가니까 4고. 그러면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의 범위가 뭘로 바뀌었냐면 의미 아닌 정수로 바뀌었기 때문에 양의 정수, 의미 아닌 양의 정수, 의미 아닌 정수로 바뀌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중복조의 문제로 바뀐다라는 거지. 그럼 결국 세 개 중에 중복 허락해서 순서 없이 4개만 뽑으면 되는 거지. 그럼 결국은 3의 x로서 문제가 풀리겠지. 그래서 얼마니? 3 더하기 4 빼기 1 C4로 공식으로 풀어주는 게 64인가요? 62죠? 아웃풋이 좋다는 거. 마찬가지 3대장이기 때문에 거의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두 개의 집합이 있습니다. 근데 함수의 개수 문제죠. 근데 저번에 함수의 개수 문제 낼 때 말했잖아. 앞에 순열할 때도 함수의 개수 문제는 중복조합, 조합, 순열, 중복순열 다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나온다. 그 작교 시험에. 방금 전 이런 계열들, 방정식 계열들이 모의고사에 많이 나온다고 치면 함수의 개수는 거의 학교 시험에서 거의 매년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러면 다음 친구가 순열인지 조합인지 중복조합인지 중복순열인지 아셔야 되겠지. 1번은 x가 다르면 y가 다르니까 얘는 1대1을 말하는 거거든. 1번은 1대1 함수 말하는 거야. 그러면 한 번만 그려보면 1, 2, 3 4, 5, 6, 7에서 1대1이면 1부터 정의역으로 고르면 1은 4개를 고를 수 있고 1이 뭔가를 고르면 2는 한 개 주니까 1대1을 하나 주니까 2는 3개, 3은 2개니까 4 곱하기 3 곱하기 2죠. 맞아요? 네. 실제로 얘는 치역이 받는다고 생각하면 4, 5, 6, 7 4개의 공역에서 치역 3개를 고를 거거든. 4개 중에서 3개를 고르는데 1대1이니까 중복은 안 되고 4, 6, 7이 골라진다면 1, 2, 3이 숫자 배열할 거 아니야. 그러면 자리가 바뀌면 뽑는 숫자가 바뀌면 서로 다른 거겠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4개 중에서 3개를 뽑는 순열이에요. 공역 4개 중에서 받을 거, 치워야 될 거 3개를 뽑을 건데 1대1이니까 중복은 안 되고요. 1, 2, 3이 나랑 가져야 되니까 1로 배워야 되기 때문에 순열이야. 아, 그래서 1대1은 순열로 푸는 거구나. 인 거고. 4P3. 그래서 그 다음은 x가 커지면 y가 커졌으니까 얘는 증가함수라는 뜻이거든. 증가함수. 증가함수랑 감소함수는 풀이가 똑같아. x가 커지면 y가 커져요. 증가함수. x가 커지면 y가 작아져요. 감소함수. 이건데 증가하는 거 어떻게 푸냐. 마찬가지 똑같이 함수를 그려서 보면 똑같이 y 공역 4개 중에서 치역이 될 것 3개를 고를 거거든. 4, 5, 7이 치역했다고 하자. 그럼 증가하면 무조건 1, 2, 3 이렇게 가야 돼. 이미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거든. 지금 뽑기만 하면 4개 중에서 3개를 치역이 될 거 3개를 고르기만 하면 이미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니까 얘는 결국은 4, C3 자리를 바꿀 수 없다. 자리를 바꿨을 때 경우에서 생기지 않는다 라는 거지. 그럼 얘는 결국은 조합이라는 소리거든. 그래서 43이에요. 근데 감수도 마찬가지. 다 부정이 바뀌어서 감수가 나온다고 하면 마찬가지 3개를 골라왔을 때 항상 순서는 이런 식으로 뒤집혀야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증가랑 감소는 풀이가 똑같아요. 증가나 감소 하나 전부 다 조합으로 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제일 문제인 건데, 세 번째는 좀 외웠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어렵거든. 그리고 이거를 이상한 방법으로 풀 수도 있어. 막 이상한 방법으로 풀 수도 있거든. 다른 방법으로 전화기 같은 걸로. 그렇기 때문에 나 미리 가면 x가 커지면 y는 크거나 같으니까 얘를 뭐라 부르냐면 크다, 작다, 같다 셋 중 하나다. 작지 않은 거라서, 즉 감소하지 않는 거라서 얘는 감소하지 않는 함수예요. 이름은 감소하지 않을 때입니다. 감소하지 않는 함수. 얘는 증가함수 1대1 함수인데 얘는 x가 커지면 y가 크나 같으니까 크면 증가, 같으면 같은 거고 작으면 감소나. 근데 감소가 없어. 감소하지 않는 함수인데 얘는 미리 중복조합인 걸 알고 해야 되는데 등호 같을 수 있어. 중복 커야 돼. 크면 순서가 정해져 있어. 조합이라고 했어. 그래서 감소하지 않으면 중복조합입니다. 미리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이 자체를 중복적으로 보는 게 어렵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게 좋아요. 그럼 진짜 세 번째 감소하지 않는 함수가 어떻게 중복조합으로 풀리는지를 보면 지금 공역이 4, 5, 6, 7 4개거든. 4개 있는데 치역이 될 거 3개를 골라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중복이 돼. 4, 4, 6 이런 거 되잖아. 맞아요? 그럼 뭐 4, 4, 6이라든지 혹은 뭐 5, 6, 6 이런 거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4개 중에서 중복 클락해서 3개 뽑는 거거든. 즉 얘는 이런 식으로 크기도 존재하고 중복도 되는 거거든. 항상 다음 같은 크기를 만족해야 돼. 순서가 정해져 있어. 같아도 돼. 인 거니까 얘는 공역 4, 5, 6, 7 그럼 서로 다르죠. 서로 다른 이렇게 중에서 지금 정역이 몇 개니까 그러면 치역될 거 3개를 고르는데 중복은 되고요. 그 다음에 항상 크게 정해져 있거든. 5, 5, 6, 7, 5, 5, 6이면 순서대로 정해져 있는 거 1, 2, 3을 고를 거 아니야. 근데 순서가 정해져 있다? 순서가 없어요. 이미 고정되어 있는 거거든. 그럼 결국 얘는 4개 중에서 3개를 중복적으로 고르는 거니까 4, H3인 거지. 맞아요? 네. 그래서 얘는 계산하면 6C3인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뭘 알고 있어야 되냐면 중복조합인 걸 알고 있어야 돼. 아이들가 어렵거든. 중복조합 잘 안 보이거든. 기억을 못하면. 이게 도대체 중복조합이 아니야 라고 헷갈릴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다음과 같은 감소하지 않는 함수는 중복조합으로 생각한다는 걸 알고 있어야 풀기 쉽겠죠. 보통 딱 이 사이즈로 딱 물어봐요. 1대1 증가, 감소하지 않는 함수 이렇게 3개를 굉장히 자주 물어보기 때문에 반드시 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항 정리는 말 그대로 2개의 항을 정리했다는 뜻인데 뭐가 중요하면 a 더하기 b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의 제곱이죠. 마찬가지 a 더하기 b의 세제곱은 a 세제곱 더하기 3a 제곱 b 더하기 3ab 제곱 b제곱이죠. 이렇게 어떠한 2개의 항이 더해져 있는 친구를 거듭제곱 했을 때 나오는 친구들을 일반화해서 a 더하기 b의 n승을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 를 찾아보고 싶은 게 이항 정리인 거고 세제곱까지는 우리가 옛날에 했거든. 4제곱도 어떻게 하는지 옛날에 좀 언급하긴 했지만 파스칼 삼각형으로서
일단 규칙을 생각해보면 a 더하기 b의 세제곱이니까 전부 다 3차식이 돼야 되겠지. 그럼 4제곱은 4차식인데 잘 보면 맨 처음엔 a 4제곱, b는 없죠. 빵제곱 에다가 a는 하나씩 줄고 b는 하나씩 늘지. 네. 마찬가지 여전히 4제곱, 4제곱. 마찬가지 a는 줄고 b는 늘고 a는 줄고 b는 늘고 결국은 아이고 a 빵승 b 4제곱 끝나게 되죠 이렇게. 네. 그럼 결국은 이 개수가 어떻게 될까 인 거거든. 이 개수가 뭘까? 찾고 싶은 게 일단 핵심인 건데. 그럼 이 찾는 아이디어는 뭐 이렇거든. 보편적으로 두 개의 아이디어가 있는데 둘 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a 더하기 b의 4제곱이라고 하면 실제로는 a 더하기 b, a 더하기 b, a 더하기 b 이렇게 4개의 뭉탱이가 있을 때 그러면 실제로는 전개 하는 거잖아. 모두 전개해보면 이런 거 나온다. 정리하로 정리하면 다음 번에 나오는 거잖아. 그럼 전개 했을 때 여기서 하나 고르고 여기서 하나 고르고 여기서 하나 고르고 여기서 하나 고르는 거거든. 그러면 실제로 주머니가 4개 있는 거야. 혹은 A, B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는데 총 4번 고르는 거거든. 그럼 주머니는 A, B 2개 있는데 4번 고르면 A만 4번 고르면 A겠지. 네. 맞아요? 그러면 실제로 4개의 주머니에서 A만 하나 고르는 거잖아. 아 미안. 4개의 주머니에서 A만 4번 고르는 거지. A. 그러면 이 A가 4번 나오는 거는 총 4번의 경우에서 A만 4번 고르는 거지. 그러면 4시 4인 거지 결국은. 네. 근데 이건 A 기준인 거고 B 기준으로 가면 4번 중에서 B는 한 번도 안 고른 거지. 빵번 고른 거지. 그 다음에 A 세제곱 B는 총 4번의 선택에서 A 3번 고르고 B 한 번 고르는 거지. 그럼 A 3번 고르고 B 한 번 고르는 건 A 기준으로는 4시 3, B 기준 4시 1이겠지. 마찬가지 A 2개, B 2개도 4시 2. A 1개, B 3개는 4시 3. B 기준. BBB는 B 기준. 그러니까 이게 A 기준, 이게 B 기준인 거지. 그럼 그랬을 때 결국은 개수 맨 처음 나오는 개수는 4시 A 기준으로 쓰면 모양이 안 이뻐서 B 기준으로 쓰면 여기 4시 0, 4시 1, 4시 2, 4시 3, 맨 마지막이 4시 4라서 굉장히 흰색으로 쓰네. 4시 4라서 굉장히 나라는데 이뻐지겠지. 이게 A 더하기 B의 사승을 전개한 거다. 이 파란색 부분을 개수, 즉 이항 개수라고 부르고요. 그럼 얘를 이쁘게 정리해서 일반항계, 이항적인 거거든. 그럼 이제 규칙 있는 걸 보면 총 이제 몇 제곱을 분배했냐면 4제곱을 분배했죠. 그럼 n이 4인 거거든. 그럼 4제곱 보면 4인 거 보면 여기 4, 여기 4, 4죠. 네. 그 다음에 개수의 합이 항상 4. 결국 4가 돼야 돼. 그죠? 네. 그 다음에 얘는 4에서 줄 지을식 4 빼기 0, 4 빼기 1, 4 빼기 2, 4 빼기 3, 4 빼기 4. 거꾸로 뒤에 부분은 0에서 늘지. 0, 여기는 0, 1, 2, 3, 4잖아. 네. 그럼 변화한 부분과 고정된 부분, 즉 n과 변화한 부분만 고르면 되는데 그러면 결국은 내가 하고 싶은 건 A 더하기 B의 n승을 전개했을 때 일반을 찾고 싶고 그럼 A 더하기 B의 n승을 전개하게 되면 시작은 nC 0부터 시작인 거고 A가 n개, B가 빵개겠지. 그 다음은 A가 한 개 느니까 A가 하나 줄고 B가 늘고 이런 식으로 갈 거 아니야? NC2, NC0, NC1, NC2 이런 식으로 가서 A는 하나씩 줄고
b는 하나씩 늘어요. 그러다가 우리는 당연히 이거 뭐 하고 싶냐면 굉장히 많은 더하기니까 얘를 매번 쓰기 너무 빡세니까 얘를 일반화하고 싶거든. 즉 더하기를 이쁘게 쓰는 건 시그마예요. 그러면 얘를 일반항을 찾아서 시그마로 추락해 쓰고 싶다는 소리거든. 그럼 얘의 일반항은 R번째 항을 일반화로 갈 거고요. 그럼 NCR, 그럼 R번째에는 A에 N개에서 0개 줄고 1개 줄고 2개 주니까 R번째는 N에서 R개 줄 거고 B는 0일 때 0, 1일 때 2, 2일 때 2니까 R승이겠네. 얘가 R번째겠지. 맨 마지막은 NCN, A빵, BN일 거고 이렇게. 그럼 얘를 일반화해주면 A 더하기 B의 N승은 시그마 R이 변화하고 있으니까 RC0, R은 0부터 N까지 일씩 커져가면서 더할 건데 NCR A의 N-R승 곱하기 B R승이거든. 그럼 당연히 이항정의 제일 중요한 공식은 얘고요. 모든 스타트는 얘에서 오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름 붙이자면 NC빵, NC1, NC2 이런 친구들을 이항계수라고 부를 거고 얘를 이항정이라고 부를 거고 다음 그 일반항을 말 그대로 일반항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럼 우리가 거의 대부분이 일반항으로 문제를 풀거나 이항정리로서 문제를 풀 겁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건 n과 r의 변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다음에 지수의 합이 여기가 n 빼기 r 여기가 r이기 때문에 지수 합이 항상 n이 되어 있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게 이항정리의 거의 전부라고 보면 되거든요. 공식이. 그 다음 101페이지를 보면서 기본 문제를 풀면 이항정리를 이용해서 3a 빼기 b의 4승을 전개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이항정리를 사용해서 3a 빼기 b의 4승을 전개하라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쪽 파트는 공식을 모르면 아무 짝에 소용이 없기 때문에 헷갈리면 공식수 갑니다. a 더하기 b의 n승은 시그마 r은 0부터 n까지 ncr a의 n-r승 br승이죠. 보는 거지. 그럼 얘는 a가 3a이고 b가 -b겠지. 그럼 그대로 1부터 전개하면 1 넣으면 nc1 즉 1 넣으면 0부터 시작입니다. 4c0 a의 4승 b의 0승 플러스 4c1 3a의 3승 마이너스 b의 1승 이런 식으로 4번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맨 처음은 그냥 전개해보는 연습인 거지. 전개가 가능합니까? 즉 바꿔 말하면 이쪽 파트의 주된 목적은 일단은 공식을 외우고 있습니까가 기본적인 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까먹으면 일반항 공식 시그마로 된 표현을 써보고 집어넣어 전개하면 되겠지. 다음 2번은 x 빼기 2의 10승에서 찾고 싶은 x의 8승의 개수니까 일단 이런 문제는 보통 일반항만 쓰면 되거든. 보통은 일반항이야. 그럼 일반항 쓰면 ncr, 10cr, x의 n 빼기 r승 y의 r승이지 이렇게. 이렇게 전개했다면 x의 8승 나오려면 x의 개수인 얘가 8 나오면 되겠지. 그럼 r은 2였단 소리네. 그럼 r에 2를 넣어버리면 10c2 x의 8승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10c가 얼마지? 45 곱하기 4 곱하기 x의 8승이니까 x의 개수겠지? 얼마니? 90, 180인가요? 맞죠? 이런 식으로 결국은 이 공식을 외우고 있습니까가 주된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x 더하기 y,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6승의 전개식이래. 그럼 항이 3개 있으면 항에 3개 있을 때를 전개했을 때를 우리는
사망 정리라고 부르거든, 사망. 네. 근데 얘는 공식이 없어요. 공식이 없기 때문에 얘는 C로 못 바꾸고 그냥 얘는 내가 아까 이거 증명 설명할 때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로 볼 수도 있고 그냥 조합으로 볼 수도 있겠죠? 얘는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로 봐야 계산이 쉽습니다. 얘는 일반항 자체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전개식에서 A제곱, B세제곱, C의 개수가 뭔지 물어보는 건데 얘는 결국은 주머니에 A, B, C 세 개가 있을 때 6제곱이니까 실제로는 이런 주머니가 6개 곱해져 있을 때 한 개 뽑고 한 개 뽑고 한 개 뽑고 한 개 뽑고 뽑았을 때 즉 A, B, C가 들어있는 주머니를 총 6번 골랐을 때 A가 2번, B가 3번, C가 3번 나오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 그럼 그건 결국은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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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의 순서가 바뀌는 거니까 결국은 A, B, B, C가 전개했을 때 그 전개하는 경우의 수랑 똑같다라는 거지. 같은 것을 포함한 수를 보면 그럼 얘는 총 6팩, 2팩, 3팩 이렇게 하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3항까지는 일반항 물어보지 않고 3밖에 안 물어보는데 그냥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에 대한 아이디로서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지. 다음 전개식에서 x제곱, y세울 개수를 구하래. 그러면 기본 문제니까 일반항을 쓰라는 거지. 공식 한번 쓰고 갈까? a 더하기 b의 n승의 일반항은 뭐죠? 외웠나요? 1번 NCR NCR AM-R BR A의 n-r승 B r승이거든. 근데 이거 A 더하기 B의 n승이랑 B 더하기 A의 n승 차이가 없지?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A랑 B를 자리를 바꿨어도 상관이 없거든. 언제 바꿨으냐면 보통 지수가 n-r승이 좀 더 어렵지. 좀 더 어렵잖아? 그 때문에 쉬운 걸 A에 오게 만드는 게 좋아요. 좀 더 쉬운 거.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얘는 뭐 큰 차이가 없지만 1번 3x 빼기 2y의 5승 이래. 일반항을 쓰면 NPR, OCR, A의 n-r승 B의 r승이지 이렇게? 그럼 이 상황에서 x제곱, y제곱이 나오는 r은 하나밖에 없네? r이 뭐일 때를 말하는 거야? r이 3일 뺄 때 말하는 거니까 3 집어넣어버리면 5c3 3x의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2y의 세제곱이죠? 그럼 결국은 지금은 기본 문제니까 당연히 공식을 외우고 있니 밖에 안 물어보는 거고 5c로 바뀔 거고 9x제곱 마이너스 8 y제곱이니까 5c는 10이고 19 마이너스 8 x제곱 y제곱이니까 마이너스 722 개수겠네요. 2번 같이 둘 다 x가 낀 게 있으면 정리 끝까지 다 해줘야 되거든. 그 다음에 지수꼴로 바꿔 쓰는 게 좋아요. 2x제곱 더하기 x의 마이너스 1승을 쓰는 게 좀 더 유리합니다. 계산하는 데 있어서. 그럼 마찬가지 전개해버리면 xx니까 좀 더 이쁘게 전개되고 얘 일반항 쓰면 npr 7cr 2x제곱에 n 빼기 r승 7 빼기 r승 x의 마이너스 1승에 r승이 있지 이렇게? 그러니까 정리해주면 7cr 찢었으면 이거 지수를 찢었으면 2의 7 빼기 r승 그 다음에 x의 14 빼기 2r승이지 그 다음에 x의 마이너스 r승이야 그 다음에 한 번 더 x끼리 정리해줘야 되는데 7r 2의 7 빼기 r승 이거 묶었으면 x의 14 빼기 3r승인가 이렇게? 그러면 이 상태에서 뭐 하고 싶냐면 14 빼기 3r 지수가 x의 개수가 마이너스 1 되면 되겠죠? 네, 5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15가
3R이니까 R이 5인가요? R에 5 넣어주면 7C5 2에 얼마야? 2승? X에 5는 마이너스 1승인가 이렇게? 그러면 이쁘게 쓰면 7C2 곱하기 4 곱하기 X에 마이너스 1승이니까 7C가 얼마지? 7, 6, 2니까 21 곱하기 4인가요? 하나 끝까지 정리해준다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좀 올라가면 두 번 시키기도 하거든. 다음과 같이 1번 보면 2x 더하기 1의 5승 곱하기 x 더하기 6승이거든. 그럼 요것도 따로따로 두 번 해야 돼요. 근데 이거 6차식인데 이거 5차부터 1차까지 5차부터 상수 5차 상수기 때문에 x에서 나오려면 0차 1차 1차 0차 곱해야지 1차 1차겠지. 0차 하는 건 상수 맞아요? 네. 그때는 일반항 각각 구해야 돼요. 얘 일반항은 5승이니까 5CR 이거 x에 5 빼기 r승 1이 r승이잖아. 근데 1은 쉽지. 그럼 둘이 자리를 바꿨어도 상관없지 않을까? 굳이 이렇게 5 빼기 r승을 쓸 필요 없거든. 그럼 자리를 바꿨어 갖고 여기 1에 여기를 2x라고 쓰면 1은 사라지니까 좀 이뻐지지 않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리를 바꿔서 원래는 2x에 5 빼기 r승 1에 r승인데 자리를 바꿔서 이렇게 써버리면 굳이 저렇게 안 쓰고 5CR 2R승 XR승으로 이뻐지겠지 이렇게. 그 다음에 얘 일반항 쓸 건데 R을 이미 썼기 때문에 서로 다른 개수라서 얘는 S로 가야 되거든. 그럼 5CS 마찬가지 X에 6 빼기 S승 2에 S승이지. 얘는 뭐 자리 바꿔 써도 되고 그대로 써도 되고 근처에 뭐 그렇게 큰 계산 차이는 없네요. 이렇게 그냥 놨다면 우리가 두 개의 뭉탱이에서 곱해서 x의 개수니까 저 앞에 6. 이거? 왜 이렇게 쓰지? 6. 그럼 결국은 x의 개수니까 여기서 케이스 3개, 케이스 2개 1차 상수 1차 총 2개가 나오겠네. 두 번 풀어야 되겠네. 또 더 해야 되는 괜히 귀찮은 문제인 거지. 그럼 케이스 1은 1차 나오려면 x가 r이 1 되면 되겠지? 네. 상수 나오려면 s는 6 되면 되겠지? 1 집어넣으면 5C1 2에 1승 x에 1승 6 집어넣으면 6C6 x에 빵승 2에 6승 그러면 곱해줘야 되니까 결국은 얘는 10x 곱하기 얘는 32인가요? 아니 63인가 64? 그럼 640x니까 케이스 1에서 나오는 개수는 640인 거고 다시 한 번 더 상수 1차 나오게 한 번 더 계산해야 되거든. 그럼 상수 나오려면 r은 0 나와야 되고 1차 나오려면 s는 5 들어가면 되네? 네. 그럼 r에 0 넣으면 5c빵 곱하기 2의 빵승 x의 빵승이 1이네 그냥 곱하기 s에 5 넣으면 6c5 x 1승 2의 5승이니까 6 곱하기 32야? 192. 100 뭐라고? 192. 192x야? 그럼 요거 나왔고 요거 나왔기 때문에 개수는 640 더하기 192가 나오겠지? 계산이 굉장히 빡빡해요. 이건 그나마 좀 계산이 좀 간단한 편인데 이거보다 좀 더 복잡한 계산을 시키기도 합니다. 더 풀면 x제곱의 개수인데 5차식이잖아? 네. 그럼 상수부터 5차 다 나오고 얘는 2차, 1차 한 밖에 없거든? 그러면 얘는 케이스 3개인 거야. 첫 번째는 2차니까 2차 상수. 두 번째가 1차, 1차. 세 번째가 상수,
2차인 거지. 근데 얘는 이미 2차가 뭔지 알고 2차는 x제곱이고 1차는 마이너스 2x고 상수는 3이잖아? 그러면 뒤에 있는 것만 계산하면 되겠지. 그럼 뒤에 있는 x 더하기 1의 5승을 일반항으로 쓰면 5cr x의 5 빼기 r승 1의 r승 자리 바꿔 써갖고 그냥 x의 r승이라만 써도 되겠지? 자리 바꿔 쓰는 게 좀 더 유리하겠어요? 지워지니까 x의 r승. 그러면 상수 나오려면 그대로 바로 가면 앞에는 1이고 그냥 상수 나오려면 0 들어가면 되나요? 그럼 그냥 1이네. 그냥 1. 잠깐만. 왜 잠깐만. 네. 상수 나오려면 0수니까 0 넣으면 1 맞지? 1밖에 없어. 1차는 마이너스 2인 거 알고 있고 1차 나오려면 R이 뭐 들어가면 아래? 뭐가 들어가면 되죠? 1 들어가면 되나? 1? 아래 1 들어가면 1차지? 아, 네. 1 들어가면 5c1 곱하기 x의 1승이니까 마이너스 2x 곱하기 5c1 1차니까 결국은 마이너스 10x제곱이겠네. 상수 1차고 상수 3인 거 알고 있고 2차 하려면 아래 2는 되니까 5c2 곱하기 아래 제곱이라서 5c2가 얼마더라? 20이야? 10. 10이죠? 30인가? 30x제곱이네. 그 다음에 3개 각각 나와서 다 더해줘야 되니까 다 더하면 21x제곱이거든. 이렇게 계산이 좀 빡빡해. 그래서 좀 계산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표현 바꾸기는 일단 푸는 동안 풀어봤는데 중요한 게 음수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K4번을 빼먹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그 계산이 굉장히 많아요. 조심해야 되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 숙제 2항 정리까지, 그러니까 파스칼 전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